오늘 저희가 함께 아주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PSK 홀딩스라는 반도체 장비 기업에 대한 상세 분석 리포트입니다. 2026년 새해 첫 거래일이었죠. 바로 오늘 1월 2일인데 이 기업 주가가 하루 만에 무려 8.64%나 급등했습니다. 네, 새해 첫날부터 아주 강렬한 움직임이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갑작스러운 상승, 이 8.64%가 과연 그냥 해프닝일까? 아니면 시장이 이 기업의 진짜 가치를 이제 알아보기 시작한 거대한 변화의 신호탄일까? 그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네. 아마 오늘 주식시장 보신 분들은 아니 이 종목은 왜 이렇게 오르는 거야? 하고 궁금하셨을 텐데 저희가 그 궁금증을 한번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사실 오늘의 상승은요, 이게 딱 한 가지 이유가 아니고요. 여러 겹의 이유들이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딱 맞아들어진 결과거든요. 여러 겹의 이유요? 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단 표면적인 현상, 오늘 시장에서 도대체 누가 샀는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뭘 보고 베팅했는지, 그러니까 이 기업이 가진 압도적인 실적과 재무 상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 실적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그 배경, 바로 AI 반도체라는 거대한 미래 흐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이 순서대로 짚어봐야 그 전체 그림이 보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오늘 이 주가를 끌어올린 장본인들부터 확인해보죠. 도대체 누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사들이먼가요? 자료를 보면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아, 기관과 외국인이요? 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기관이 한 4만 주 정도, 그리고 외국인이 약 2만 1,000주를 순매수했어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파는 쪽이었죠. 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똑똑한 돈, 시장의 큰 손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한날 한시에 이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걸 굉장히 의미 있는 신호로 보지 않나요? 그럼요. 이걸 흔히 쌍끌이 매수라고 부르는데 이게 그냥 인기 있네? 이 정도의 신호가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각자 아주 정교한 분석 시스템을 가진 이 두 거대 주체가 동시에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서 아주 확실하고 구체적인 투자 근거를 발견했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해석해야 합니다. 확실한 근거라? 그러고 보니 관련 뉴스 헤드라인만 봐도 기관, 외인, HBM 핵심 수혜주, PSK 홀딩스 집중 매집 이렇게 뜨는 걸 보면 시장의 해석도 정확히 일치하는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똑똑한 돈이 들어왔다는 건 표면적인 현상이고 이제 진짜 궁금한 건 그 돈이 대체 뭘 보고 들어왔냐는 거겠죠. 단순히 요즘 HBM이 유행이니까 뭐 이런 막연한 이유는 아닐 텐데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그들이 발견한 건 한마디로 엄청난 불일치입니다. 불일치요? 네,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과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격 사이의 그 괴리가 너무나도 컸다는 거죠. 자료에 나온 실적을 보시면 정말 입이 똑 벌어질 수준입니다. 얼마나 대단한가요? 2024년 결산 기준으로요. 매출액이 전년 대비 127% 증가한 2,155억 원입니다. 와, 127%요? 매출이 2배 이상 찌었네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영업이익입니다. 무려 228%나 폭증해서 884억 원을 기록했어요. 잠깐만요. 228%요? 보통 매출이 2배 늘면 뭐 인건비나 원자재 같은 비용도 따라서 늘기 마련인데 이익은 3배 넘게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뭔가 보통 제조업체와는 다른 특별한 비결이 있다는 뜻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 비결이 이 회사의 독보적인 기술력에서 나오는 영업이익률에 숨어 있습니다. 무려 41%에 달해요. 41%.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사실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쉽게 말해서요. 1,000원어치 물건을 팔면 원가, 인건비, 마케팅비 이런 거 다 빼고도 410원이 고스란히 회사에 남는다는 뜻입니다. 와, 410원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글로벌 초우량 기업 애플의 영업이익률이 30%대 초반인 걸 생각하면 이 수치가 얼마나 경이로운지 짐작이 가시죠? 아, 그렇군요. 애플보다도 높다니. 네, 이건 이 회사가 만드는 장비가 사실상 대체가 불가능해서 거의 부르는 게 값인 수준이라는 걸 증명하는 숫자입니다. 1,000원 팔아서 410원을 남긴다. 솔직히 좀 믿기 어려운 수준인데요. 이게 혹시 일시적인 현상은 아닐까요?
혹은 뭐 특정 고객사 하나에만 너무 의존해서 나오는 왜곡된 수치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자료를 보면 부채 비율이 14%에서 19%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요. 14에서 19%요? 네, 보통 100% 미만이면 건전하다고 하는데 20% 미만이라는 건 사실상 빚이 없는 무차입 경영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빚이 거의 없다. 그렇습니다. 전체 자본의 85% 이상이 다 자기분이라서 뭐 외부 충격이나 금리 인상 같은 변수에 거의 흔들리지 않는 아주 막강한 체력을 가졌다는 거죠. 네네. 사람으로 치면요. 연봉은 엄청나게 높은데 뭐 신용카드 빚이나 대출은 하나도 없는 아주 건실한 사람인 셈이에요. 정리를 해보면 돈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잘 버는데 빚은 거의 없는 초우량 기업이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회사라면 주가도 당연히 비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이제 와서야 시장이 주목하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바로 그 미스터리가 기관과 외국인들이 파고든 지정입니다. 이 기업의 가치평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보면 그 답이 나오거든요. 밸류에이션이요? 네,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8.77배에 불과했어요. PER? 들어는 봤는데 정확한 의미는 항상 헷갈립니다.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PER은 아주 간단하게 이 회사가 지금처럼 돈을 벌면 내가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가, 이걸 보여주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금 회수 기간. 네. 8.77년이면 투자 원금을 다 번다는 뜻인데 요즘 잘 나가는 성장 기술주들이 보통 PER 20배, 30배 혹은 그 이상을 받는 걸 감안하면 시장이 이 기업의 가치를 얼마나 외면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거의 뭐 반값 세일도 아니고 13, 14 가격에 팔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8.77년 만에 원금 회수라 정말 매력적이네요. 그럼 이 회사가 자기 돈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ROE, 자기자본 이익률입니다. 자료를 보면 24.8%에 달하는데요. 와, 24.8%? 이것도 비율을 하자면 은행에 100원을 넣어두면 1년에 이자를 받듯이 이 회사는 자기 자본 100원을 가지고 1년에 24.8원을 벌어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거의 뭐 연이율 25%짜리 예금 통장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이런 예금 상품이 있다면 다들 전 재산을 넣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와, 연 25% 수익률의 예금 통장이라니 이제야 그림이 좀 맞춰지네요. 실적은 경이롭고 재무는 철옹성 같은데 가격은 말도 안 되게 쌌다. 기관과 외국인들은 바로 이 불일치라는 명백한 증거를 보고 들어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급증은 그동안 억눌려 있던 가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숫자가 이토록 강력한 매수 근거를 제공하고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실적이 이렇게 좋은 건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투자자들은 과거의 영광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에 베팅하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이 회사의 미래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길래 그들이 이렇게 확신을 가졌을까요? 이 좋은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야 할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기업의 미래 가치를 이해하려면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와 첨단 패키징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알아야 합니다. HBM과 첨단 패키징. 네, 이 두 단어가 바로 오늘 주가 급등의 가장 근본적인 동력이자 앞으로의 성장 스토리를 이끌어갈 엔진이거든요. 드디어 AI 시대의 가장 뜨거운 키워드들이 등장했네요. 그렇습니다. PSK 홀딩스의 주력 제품은 반도체 칩을 기판에 붙이는 리플로우라는 장기입니다. 특히 자회사를 통해서 플럭스리스 리플로우라는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HBM 생산의 수율과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장비 중 하나입니다. 플럭스리스 리플로우,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기존 기술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 네. 기존 방식은 칩을 붙일 때 플럭스라는 일종의 화학약품, 접착제 같은 걸 사용해서 접합면을 깨끗하게 만들고 땜납이 잘 붙도록 도와줬습니다. 네네. 그런데 HBM처럼 아주 미세한 칩들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여러 개 쌓아 올릴 때는 이 화학약품 찌꺼기가 층간소음처럼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플럭스리스는 말 그대로 이 화학약품 없이 특수한 가스 환경을 이용해서 훨씬 더 깨끗하고 정밀하게 칩을 붙이는 기술입니다. 고층 아파트를 더 튼튼하고 빽빽하게 지을 수 있게 해주는 최신 공법인 셈이죠.
아하, 이제 이해가 되네요. AI 시대가 열리면서 HBM 수요는 폭발하는데 그 HBM을 더 잘 만들기 위해서는 이 회사의 독자적인 플럭스리스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AI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핵심 기술 톨게이트를 소유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군요. 핵심 기술 톨게이트?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결국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HBM 제조사들이 앞으로 공장을 얼마나 더 지을 것인가, 즉 설비 투자 계획에 이 회사의 실적이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구조입니다. 네네. AI 서버 수요가 폭증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 HBM 제조사들은 생산 라인을 늘려야 하고 자연스럽게 이 회사의 장비 발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료에 나온 최신 뉴스들을 봐도 그런 흐름이 명확히 보이네요. 차세대 HBM인 HBM4 공급망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나 기존 고객사 외에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로 공급을 다변화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고요. 미래 성장 스토리가 그냥 막연한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K-칩스법 같은 AI 반도체 지원 정책은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투자 여력을 높여주고요. 또 2026년 초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시경제 환경 역시 성장주인 이 기업에는 더할 나위 없이 긍정적인 바람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PSK 홀딩스의 8.64% 급등은 정말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네요. 그럼요. 오늘의 상승은 정말 한 편의 잘 짜인 드라마 같았습니다. 요약하자면 먼저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접속이라는 단기적인 수급 이벤트가 방아쇠를 당겼고요. 네, 수급. 그들이 본 것은 연이율 25% 예금 통장급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반값에 거래되던 중기적인 투자 가치였고요. 가치.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AI와 HBM 시대의 핵심 기술 톨게이트라는 거대한 장기 성장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적인 매력이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킨 완벽한 하루였던 거죠. 오늘 하루의 상승이 아니라 그동안 쌓여왔던 기업의 내재 가치가 시장의 관심과 미래 전망이라는 연료를 만나 마침내 폭발한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자료에서는 눌림목 매수 전략과 함께 1차 목표가 6만 원, 2차 목표가 7만 5천 원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네요. 물론 늘 그렇듯 투자의 최종 판단은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물론입니다. 오늘의 상승이 이 기업의 가치가 본격적으로 재평가되는 출발선일지 아니면 단기적인 과열의 일부일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저희는 이 기업의 핵심 기술인 플럭스리스 리플로우가 현재의 HBM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랬죠. 하지만 이 기술은 단순히 HBM을 넘어서 미래에 훨씬 더 복잡해질 모든 종류의 3D 패키징 기술, 즉 칩을 위로 계속 쌓아 올리는 모든 기술의 근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치프가 칩 사이를 얼마나 깨끗하고 정밀하게 연결하느냐가 미래 반도체의 성능 그 자체가 될 테니까요. 그렇겠네요. 더 높은 빌딩을 지으려면 층과 층 사이의 연결이 더 중요해지는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오늘 시장이 보여준 이 뜨거운 관심조차도 이 기업이 가진 장기적인 잠재력, 즉 미래의 모든 첨단 반도체에 대한 기술 톨게이트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 것일까? 어쩌면 오늘 시장은 이제 막 그 톨게이트 이용료를 내기 시작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가능성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 될 겁니다.